안녕하세요. 저희 비즈니스 혁명 빛꽃 북토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어, 네. 오늘 원래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하려다가 이제 서로 어떤 건강상의 이런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어, 오프라인으로 네,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는 비레코리아의 염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앞서서 패널분들 모시기 전에 간단히 책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표 공유하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제가 조금 느려졌는데요. 네. 먼저 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 책은 여기 나와 있는 세 분의 추천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비콥이라는 어떤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네 분의 패널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 네 분의 패널은 각각 언론, 소셜벤처, 대기업, 또 학계 등에서 이 한국의 소셜 임팩트 창출에 많은 힘을 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계시는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님 소개를 드릴 텐데요. 현재 지속가능연구소장으로 계시고 또 윤리준법경영인증원의 원장으로 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에서 여러 학생들과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 경영에 있어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계신 서진석 연구위원님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소개를 드릴 필요도 없이 오랜 기간 SK에서 CSR, ESG 업무를 담당해 오셨고 또 최근에 또 ESG 추진그룹 부장으로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뭐 CSR이나 관련한 업무에 계시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또 탐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의 이름을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실 수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김시원 편집장님은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편집장이신데요. 이 더 나은 미래는 조선일보의 공익 세션으로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라는 미션을 가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흔치 않은 공익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매체인데요. 그런 매체에 계신 만큼 또 비콕과 ESG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대중적이면서도 좀 폭넓은 시각을 오늘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미스크 대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미스크는 우리나라의 17개 비콥 인증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혁신을 돕는 혁신 기업으로서 여러 소셜 벤처들을 엑셀러레이팅하고 육성하는 것은 물론 또 다양한 공공기관 또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소셜 임팩트를 창출해 오는 기업인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모더레이터로서 김정태 대표님의 역할도 많이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소개를 마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김정태 대표님께서 직접 이 북토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화면 공유 제 걸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사단법인 비례코리아 정태현 선임 매니저님, 또 염미여 매니저님, 그리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모더레이터 역할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또 멀리서도 뵙고 가까이서도 뵙는 또 세 분 패널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비콥 자본주의 혁명 비콥이라는 책을 또 패널 분들께서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또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텐데요. 다양한 관점이지만 공통된 주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들어보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에 비콥이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또 해외 컨퍼런스를 다니다 보면 2015년, 2016년에 비콥이라는 기업들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고 제가 2016년 정도 독일의 BMW가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아서 BMW 100주년 기념식에 갔다 왔는데 그 행사 중에 하나에서 그 BMW 그룹 이사회 의장이 여러 가지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이야기하시다가 BMW도 비콥과 같은 기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하고 그런 인사말 다음에 곧바로 비콥의 그 당시 코파운더를 초대해서 그 이야기 나누는 패널 토크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색했고요. 제가 그때 한국에서 알았던 비콥은 저희 같은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들, 신생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거였는데 BMW 같은 기업이 비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100주년 기념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신기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께 들어가는 질문 드릴 텐데요. 비콥이라는 단어를 살아오시면서 언제 처음 들어보셨을까? 혹시 그런 계기나 모멘텀, 추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되 시작할 때 본인 소개를 조금 한 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김민석 소장님, 서진석 연구위원님, 또 김시원 편집장님 이렇게 순서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입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속가능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과 관련된 기관의 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학교인데요. 학생들에게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요즘에 핫한 ESG, 그리고 CSR이나 윤리 경영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기말고사여서요. 학생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저는 이제 드디어 흔히 말하는 채점 지옥이라는 그 시즌, 예, 예. 그 2주간이 지나면 그래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우리 김정대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언제 비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지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비콥하고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들은 것은 우리 김정태 대표님을 통해서 2016년도에 저희 들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LG전자라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저희 회사에 오셔서 많은 다양한 선진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비콥과 비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BMW 얘기도 그때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LG와 같은 대기업들도 비콥이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를 2016년도에 이제 처음 접하게 되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각 기업들을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비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었는데요. 2년이 깊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그로부터 조금 몇 달이 지나서요. 2017년도 4월 20일 날짜도 잊지 않는데요. 이 2017년 사실 잊었다가 오늘 다시 또 불러주셔가지고 기억을 되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 4월 20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양대에서요. 지속가능 경영과 비콥 국제 컨퍼런스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 첫 번째 한국에서 열린 비콥 관련된 컨퍼런스였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때 저희 발제자로 저를 불러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속한 곳은 비콥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국에 있는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고
그때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었고, 그때에 같이 참여했던 공동 발제자분들이 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닥터브로너스에서 CSR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함께 하셨었고, 그리고 비콥 유럽을 만드셨던 분이 창립자께서 오셔서 발제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파타고니아에서 저랑 서진석 우리 연구위원님이 몇 년 전에 파타고니아 본사에 우리 김정태 대표님 같이 가셨었네요. 파타고니아 본사에 갔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 로건 듀런이라는 이런 분이 한국에 오셨어서 그때 같이 또 사례 발표를 파타고니아 실제 비콥 인증을 받은 파타고니아 사례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첫 들은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뒤로 첫 번째 한국에서 열린 비콥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비콥에 대해 좀 자세히 좀 공부하고 알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시니까 너무나 네, 신기합니다. 4월 20일 저도 그 한양대에 있었고 그때 연사 와주신 거 시간 많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노소셜랩 연구위원으로 있고요. ICT 기업에서 ESG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욘드 CSR인데 CSR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는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콥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6년도 파타고니아 본사를 방문했을 때 계속 비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정말 우리 사회 북극성이다 라고 하는 기업들, 닥터브로너스, 베넨제리스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다 비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 블로그에서도 한 10여 개 기업을 비콥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 기준이 비콥을 좀 소개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공익 섹션 더 나은 미래라는 곳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부터 계속 기자 생활을 해왔고 계속 지금도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콥을 처음 접한 건 2018년이었어요. 2018년에 더 나은 미래 편집장으로 오면서 이제 옛날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비콥이라는 게 있었고 그 기사가 아마 한 2015년 정도에 더 나은 미래에서 썼던 기사들이었던 것 같고 그러고 또 몇 년, 한 1, 2년 후 2019년 정도에 비콥 인증을 받았다는 기업이 한번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비콥이 되기가 어려운 거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되게 신성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건데 좋은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약간 부정적인 이슈를 한번 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인증에 대한 좀 그런 건가 비슷한 건가라는 또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연이 있었고 이번에 또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책을 읽어보면서 거의 한 이틀 정도 비콥의 세계에 빠져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책을 읽었던 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 그 2018년에 나왔던 그 더 나은 미래 기사가 지금도 내용이 기억이 나고 정말 그 오래전에 그렇게 먼저 보도해 주셨던 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초창기에 비콥이었던 한국에도 기업들, 또 그 당시는 비콥이었지만 더 이상 비콥이 아닌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들어오는 비콥들, 그런 기업들을 한번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또 비콥의 커다란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많이 깨달은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들 우리 세 분의 관점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PPT를 좀 준비했고요. 이렇게 한번 띄워놓고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아까 몇 분이 또 간단하게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첫 번째 질문은 세 분이 한번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기 전과 후에 좀 더 새롭게 추가된 비콥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는지 혹은 뭔가 새로운 또 고민거리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편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비콥이 주주 우선주의와 싸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콥에 대한 관심이 좀 가졌는데요. 현재 ESG 열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렇지만 ESG의 기준은 현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스템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본 재편성을 제대로 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콥은 기본적으로 현 시스템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사회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선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션 드리프트에 의거해서 자신들의 미션을 자본이 들어오면서 훼손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그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업이 애초에는 기업에 처음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자본에 이끌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은 다 주주 중심주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콥은 어떻게 보면 주주 자본주의에 대항하되 자본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본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런 자본의 힘에 꺾이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그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뒤쪽에 더 나오실 것 같네요. ESG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지는 장점과 또 그것의 속성이 있을 텐데 이 책을 통해서 아마 더 풍성한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더 들어볼까요? 이 순서가 네, 상관없는 소장님. 거죠? 예, 저는 이 붉은색, 핑크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글이 제가 간단히 회신을 드렸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비콥 컨퍼런스에 발표를 할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스터디를 좀 하고 있었던 터라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내용들도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특히나 이 B랩을 만들고 비콥 이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 히스토리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잘 적혀 있어서요. 흥미롭게 어떻게 이게 탄생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2006년도 우리나라 치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을 했던 청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나이에 뭘 했지라는 생각을 좀 반성도 하게 되면서요.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고요. 특히 저한테도 많이들 이제 물어보셨던 게 비콥과 베네핏 코퍼레이션에 대한 차이를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것에 대한 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PPL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달에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임지는 경영자와 정의로운 투자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제가 썼던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업의 존재 이유, 그리고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고민들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의 혁명 비콥이라는 이 책에서도 거의 유사한 논조로 유사한 결론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대신 사례가 비콥 인증을 받은 또는 B랩에서 연구한 기업들의 사례를 좀 다룬 것이 조금 사례만 차이가 있지 결국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너무나 유사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요즘에 큰 흐름과는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약간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네, 그 책 얘기 더 뒤쪽 질문에서 계속 간간히 더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 편집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석 교수님 책 저도 읽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읽은 책이랑 메시지가 참 비슷했던 것 같고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두 분과는 다른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약간의 불신
불편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막 좋은 기업에 준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 상당수는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공정무역 인증 이런 게 좀 대표적인데 취지는 저개발국 농부들의 생계를 책임진다 뭐 이런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뭐 친환경 공정무역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인증 마크가 전 세계 수백 개라고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인증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기사로 좀 다루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인증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들도 오히려 덩달아서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콥 인증 처음에 이제 좀 이런 시각으로 읽기 시작했고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책을 읽고 나서 이 비콥이라는 것뿐 아니라 좋은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소셜 벤처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둘 다 달성하자. 이런 소셜 벤처가 되게 좋은 회사인데도 지금까지는 사실 기준이 조금 불분명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대접을 좀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어떤 회사는 소셜 벤처 같은데 소셜 벤처 아니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소셜 벤처가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소셜 벤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이게 임팩트 투자가 맞냐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워싱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셜 벤처가 사실은 법제도 안으로 올해 들어오고 판별제 같은 것도 생겼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었다는 느낌도 들고 왜냐면 업계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소셜 벤처라는 용어가 예전보다 덜 쓰이는 것 같아요. 임팩트 스타트업이라고도 하고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용어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이고 그러면 대중은 좀 더 헷갈리고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불편하면 또 대중들은 안 보거든요. 세상에는 그거 말고도 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비콥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던 게 되게 명확한 거예요. 인증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비콥 인증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더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점이 꽤 선명하고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비콥 인증이 뭔지 그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됐고요. 네,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비콥에 대해서 아까 처음 만나셨던 이야기 해주셨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습득하고 또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본격적인 질문의 또 세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조금 저도 좀 관점이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책이 소설책처럼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공동 설립자 세 분을 다 만나봤고 같이 대화를 나눠봤고 미국과 또 그 남미 파타고니아에서 이분들을 그 먼저 친구로서 좀 만나보다 보니까 내가 알았던 이분들이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다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난픽션에 가까운 저는 정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 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개인의 픽업을 한번 하신다면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여러분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목을 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또 우리 서진석 연구위원님 해주시고 또 우리 편집장님, 서장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인상 깊은 구절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2019년 8월 달에 성명을 냈을 때 저는 상당히 좀 불쾌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주주 우선주의가 팽배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이 되게 저는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인상 깊었는데요. 예를 든다면 첫 번째, 만약 이런 181명의 CEO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환경적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어떤 CEO도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신, 이 두 가지 정신 자체가 비콥에 저는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우리 사회의 그 사회 환경 비용을 외부화하는 것을 내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제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장하는 것들,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비콥이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인상적, 그 관점에서 어떤 BRT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이 책에서 봐서 반가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이 됐을 때 그 비랩 글로벌에서 뉴욕타임스 같은 곳에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웰컴 투 뭐 그런 메시지를 뭐 발표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비콥이 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약간 비꼬면서 전곡을 찌르는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말해서 그러니까 토크 라운드 테이블에서 실제 액션 테이블로 나오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편집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탄생 부분이 사실 재밌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그 새 설립자가 원래는 이제 스포츠 용품 회사 엔드원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비랩을 만들었다 이런 거였는데 그 엔드원 만드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애초에 설립자들이 처음부터 그 수익 이상의 것을 염두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회사를 만들어 갔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직원이 그냥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을 만들고 또 뭐 아침에 요가 수업도 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계속 키우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냥 느끼는 대로 옵션을 계속 추가해가는 이러면서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 읽으면서 약간 상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지금 비랩 그리고 비콥 철학이라는 게 꽤 튼튼한 뿌리를 지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새 친구의 이야기, 삼총사 이야기처럼 네, 정말 흥미진진하죠? 우리 소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다른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각각의 질문에서 어떤 응답을 하셨을지 저희가 사전에 받지는 못했었는데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지금 김시현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에 남는다는 부분이 저도 이 핑크색에 적어놓은 그 부분인데 그 엔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김시현 편집자님께서는 엔드원이 만들어진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이 새 창립자가 다시 비콥 비랩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시작의 단계를 말씀해 주셨다면 전 기억에 남는 것이 엔드원을 매각했을 때가 좀 기억에 남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나이키에 이어 두 번째로 굉장히 큰 매출이 좋은 농구화를 만들던 회사가 바로 이 엔드원이었는데 이 회사를 이제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매각을 하면서 새롭게 CEO가 된 매입을 한 회사가 되겠죠. 이 매입을 한 회사의 새로운 CEO가 이 제리 터너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에 이 엔드원을 만든 이 세 명의 친구가 이 삼총사가 이 비록 농구화 비랩이나 비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는 시도를 엔드원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리더십에게 이양이 된 이후에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문화가 다만이 훼손되고 없어졌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상에 남아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었었는데 정말 이것이 뿌리 내리고 문화로서 어느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도 힘들지만 이게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한순간에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이런 리더십에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콕과 같은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누구보다도 이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이 이쪽 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동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